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화법과 작문 중에 우리 그 토론에 대해서 우리 순특강에 나온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화법과 작문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이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오늘은 그 토론이란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연하고 뒷짐지고 또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상 그 시험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 뭐 이러한 그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법과 작문은 쉬우니까 뭐 대충 뭐 문제만 보고 풀어라 뭐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고요. 모든 공부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중해야 되고요. 할 게 왜 없습니까? 하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에 너무 현혹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게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목을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법과 작문이 이 문법과 비중 면에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법과 작문이 무척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수능 시간에도 수능 대비할 때도요. 너무 대충 작년 재작년처럼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정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법과 작문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뒤에 독서나 문학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 영향을 또 받는다는 그런 그 악영향이 끼치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절대 그 화작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토론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이제 토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토론에 보시면은 이제 사회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자. 그다음에 이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쌍방이 나와서 서로 그 논박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어떤 그 말하기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보실까요? 사회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2018년 뭐 아시안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 승불교로는 뭐 e스포츠 분야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나 어때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종목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심이 큽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e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이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뭐예요? 폭력 조장. 자, 그러니까 우리 합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거, 폭력 조장, 그리고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자,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시각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 대한 어떤 그 논제를 정하기 전에 그 논제를 선정하게 되는 이 배경, 이 취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라는 게 부사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한 e스포츠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청소년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e스포츠의 문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 자 보세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제가 지금 제시가 됐죠. 그래서 그 사회자는 지금 논제를 제시하고 또 논제 선정의 배경도 설명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논제는 뭐라고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입론이라는 건요, 이제 토론에서 이제 상대의 어떤 논박에 대비해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찬성, 일의 의견을 시작으로 뭐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은요, 이 논제 선정의 배경이라든가 논제도 제시했고 또 발언 순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게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중요한 공부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이제 찬성일이 이제 시작되겠죠. 순서를 정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전원하면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논제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찬성 입장에 대한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죠.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쟁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논제 중에 이 쟁점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쟁점이라는 건 뭐냐면 찬반 양 당사자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접촉점,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라는 것은 논박을 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쟁점이라는 것은 바로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대해서 이제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연령까지 발달이 이루어진지 정확히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발달 중인 이 뇌에 감각 자극이 제공된다든가 그리고 성장기에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뇌 발달 방향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뇌 발달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만화책, 게임 같은 매체에서 보면 어때요? 청소년은 추후에 다른 청소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폭력 성향이 더 짙어진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들은 뭐 총칼 마법, 그렇죠? 이러한 무기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뭐 죽이고 이런 게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폭력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뇌가 어때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꼭 뽑아내야 될 정보는 뭡니까? 바로 이 쟁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서 발달 중에 이 폭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제에 대한 찬성을 하고 쟁점에 대해서 논거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이라고 있죠. 또한 이러한 그 접속어에 꼭 주의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예, 왜냐하면 뭐 또한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거에 찬성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된 청소년의 숫자가 매년 증가한다. 그래서 뭐 한다?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을 들고 나왔네요. 그렇죠? 입론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일이 이거 입론에 대해서 또 반대 일도 이제 입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정에 반대한다. 그렇죠? 예,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제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반대 측이 주장한 겁니다. 반대한다고. 예. 그 사람들은 흔히 온라인 게임 폭력적이고 뭐 이러한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찬성 1위 주장한 그대로의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러한 정보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이러한 주장은 뭐예요? 온라인 게임과 현실의 관계는 한쪽 방향, 일방향에서만 편중되게 봤다. 일방향이다 이거예요. 일방향. 그러니까 쌍방향에서 봐야 되는데 일방향으로 편중된 그러한 결과로 생겨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반대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간의 믿음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현실이 게임에 반영되어 폭력적인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오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연구 결과를 갖다가 사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아셨죠? 예. 만약 가정을 하죠. 해당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현실이 온라인 게임에 반영된 거라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무는 게임을 규제할 게 아니라 이 폭력적인 현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실 사회 폭력이 줄어들면 감소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콘텐츠에 편중된, 그렇죠? 편중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렇죠? 예, 여기 한쪽 방향, 요 방향과 이 편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덜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논거를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비난의 화살. 자, 비난의 화살도 비유를 썼죠. 비유. 그래서 비판과 지탄의 여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탄을 받는 이 온라인 게임에 떠넘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죠. 온라인 게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되돌아본다는 건요, 재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면서 재고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문을 또는 화법을 독서를 하실 때는요, 뭐 대충 읽지 마시고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정석으로 가는 거고요. 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 보고 맞추고 끼워 맞추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석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 이게 정말 진짜 실력을 늘리고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런 비법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너무 그 요령과 비법을 통해서 빠른 시간을 풀려고 본질을 흐리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점점 화법과 작문도요, 독서 못지않게 복잡하고 얽혀있고 종합적이고 지문이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꼼꼼한 이 공부 방법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찬성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은 불법이다.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좁은 도로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조항이 무단횡단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환기해준다. 주의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마찬가지라는 얘기는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유추라는 설명 방식과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결국은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의 도입은 온라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과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반성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논거를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적으로 청소년은 음주나 흡연을 하지 못하고 10시 이후 어때요? PC방, 노래방, 오락실 같은 이런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늘 부딪힌다. 즉 의견이 부딪힌다는 얘기는요, 의견이 항상 충돌한다, 의견이 대립한다, 의견이 마찰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다른 제도들을 좀 예를 들면서 자기의 주장에 논거를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이 하지만 뒤죠. 그죠? 이러한 제도들이 청소년의 뭐합니까? 일탈을 방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선도라는 것은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나온 단어 중에 교육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문이나 화법을 읽어 나가실 때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문맥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셔서 공부하는 것이 어휘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요.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문제 풀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 선도는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규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맥락도 마찬가지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관련이 돼 있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다음 이제 반대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의 삶을 과하게 통제하면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육자를 풍자한 표현으로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과 통제의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인용이라는 설명 방식을 쓴 겁니다. 아셨죠? 인용. 그래서 양육자의 지나친 간섭. 이 지나친 간섭이 바로 헬리콥터 부모예요. 그리고 과하게 통제한다, 헬리콥터 부모다,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든 지나친 통제 아래 어때요? 성장한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간섭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대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과하게 통제하면 안 된다. 헬리콥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나친 간섭은 안 된다. 지나친 통제도 안 된다. 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 스스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은 자, 통제하는 양육자를 뛰어넘어 초월한다는 얘기죠. 통제하는 사회로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의 지나친 규제는 지나친 규제, 통제 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뭘 한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그렇죠? 이걸 당연시 여겨서 통제받는 것을 어때? 편안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한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역시 논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듯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썼습니다. 설명 방식을.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준다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고기를 잡아준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계속 같은 말이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또 과도하게 통제한다. 그렇죠? 계속 똑같은 말이죠. 이거보다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법. 바로 스스로의 절제가 바로 뭡니까? 고기 잡는 법이에요. 자율성,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과도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한다면 올바른 길. 자, 이거 올바른 길이 바로 뭡니까? 선도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교육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길이 바로 뭐예요? 자율성,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장의 길은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죠? 스스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반대 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명분이나 구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청소년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을 금기시한다.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제에 대해서 반대 측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반대 이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그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뭡니까? 과도하게 통제하지 말아라. 응?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선도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나온 청소년의 교육이란 말 나왔잖아요. 교육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 올바른 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도한다. 뭐 이러한 것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회자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이제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 이야기, 주장 따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론은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겠다라고 이제 사회자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일을 보실까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기에 온라인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라인 게임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다. 이건 지금 뭡니까? 이 논제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그 두 번째 쟁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또한 다음에 나온 거.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끔 만드는 모든 행위나 물질은 중독성이 있다 이겁니다. 중독을 유발하고 촉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공부도 중독이 있다. 근데 왜 하필 이 온라인 게임 중독만 문제시하냐. 그래서 문제라는 건요. 부정적인 측면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요 뒤에 나오면 이제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서로 대비가 돼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길러 훌륭한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온라인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온 건 뭐예요? 문제점이다라는 건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대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자 결국 하지만 D가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게임 중독이라는 말로 그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폄하한다. 그러니까 깎아내린다. 이 가치를. 청소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자율권 이런 권리를 박탈한다. 이 뺏는다 이거예요. 권리를.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시한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규제를 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찬성 1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론을 합니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이 문제인 이유는 자, 그러니까 그렇죠. 반박을 하는 거다. 반박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해당 연령대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두 번째 쟁점에 대한 건데 이 찬성 측의 이 반대 일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만약에 중독된다면 친구들과 어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렵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업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소년의 필수적 활동이 소홀히 된다는 얘기죠. 기본 활동이. 그래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인생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청소년이기에 어때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대,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게임 시간 중에서도 심야 시간대라는 것이 확정이 됐다는 거, 요거에서 중요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야 시간대 아셨죠? 아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점심 아침도 아니고 심야 시간이라는 거. 온라인 게임 이용을 못하게 하는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지라도 그렇죠. 만약에 이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침해가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렇죠?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효과를 초래한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건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이 다시 한번 재주장을 하는 겁니다. 재반박에 이어서. 아셨죠? 이러한 순서와 또 이러한 그 정보 이런 것들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읽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지 사실 이런 거 연습을 제대로 하고 빨리 보면요 오히려 더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만만히 보지 마시고요. 화법과 작문을 좀 더 공부다운 그런 진중한 면으로 공부를 남은 수능 그 시기 이 시기에 제대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너무 만만히 보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법 작문을 무시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문제만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에서 찍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이 화법과 작문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도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좀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 독서나 문법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타격을 받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